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담당 교수 조임찬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유니스트의 김진영 교수님을 초청 연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루자 회의실에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건립한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부산대에서 학사과를 하시고 2005년에 박사학위를 물리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UC 산타바바라에서 포스닥 리서치로 계셨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스트에서 어시스턴트 리서치 프로페서로 계시고 2008년부터 유니스트의 School of 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과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2020년부터는 유니스트의 연구차장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문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2017년에 장관상, 그리고 2014년에 이달의 과학상 마찬가지로 장관상, 그리고 또 2017년, 2018년에 외국 사이언스에서 주는 굉장히 좋은 하이엔드 사이언스 리서처로 선정되시고 2018년에 제28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또한 수상하시고 2019년에는 울산 시민대상 학술 과학기술 부문에서 상을 받으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훌륭한 성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시는 퍼블리케이션이 아주 많으시고 네이처 사이언스는 물론이거니와 네이처 머티리얼, 네이처 포토닉스, 어드밴스 머티리얼, ES 등 셀 수 없이 많은 좋은 논문들을 거슬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타이틀 발표 제목은 Fusion-Allied Honor Engineering for Alpha FA3I3 Perovskite Solar Cell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방금 소개받은 김진영이라고 그러고요. 먼저 이 귀한 자리 이게 초청해 주신 신병하 교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저를 이게 좀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시켜 주신 조임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슈도 할라이드라고 하는 즉 ABX3라고 하는 페롭스카이트 구조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A 사이트에 있는 거를 이제 많이 바꾸고 그랬거든요. 엔지니어링하고 그걸 X가 바뀌면은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의 한 3, 4년 했던 걸 이제 오늘 솔직히 딱 하나 논문밖에 안 나왔는데 3, 4년 해가지고 그런 할라이드 중에서도 이제 할라이드를 바꾸기엔 좀 그러니까 할라이드와 비슷한 유사 할라이드라고 그러죠. 슈도 할라이드를 대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솔직히 대체는 안 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이전에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세미나하고 이제 전체 학생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페rovskite 태양전지의 가장 기초적인 뭐 연구 트렌드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아주 이게 좀 이정표적인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2년 정도 된 학교고요. 지금 이게 딸랑 이 정도가 다입니다. 아직까지. 카이스트 보니까 정말 커가지고 뭐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희들은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연구동, 오른쪽으로 가면 본부 혹은 뭐 좀 운동장. 그래서 왼쪽으로만 오시면 무조건 길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한 번씩 힐링의 뭐 그런 작용을 하는데 또 이게 선남선녀들이 여기서 또 데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아무튼 저는 2008년 7월달 이제 저희 학교가 2009년 3월달에 개교했는데 저는 2008년 7월달부터 가가지고 개교 준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좀 뭐게 보셨는지 카이스트에서 이제 저희 학교로 이제 총장님으로 오신 이영훈 총장님께서 저를 이제 연구처장으로 지금 쓰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빡신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랩 이름은 아마 이게 저 학회 갈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너지 랩을 해가지고 짧게 말하면 엔젤입니다. 그래서 엔젤이라고 이제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엔젤 랩에서 엔젤에서 이제 엔젤들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재밌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페rov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오늘 발표를 주로 할 건데 이제 주로 했던 게 학위할 때는 폴리머 LED, 그다음에 학위하고 난 뒤에 이제 포닥할 때는 하부터 지금까지 계속 폴리머 솔라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냈던 폴리머 솔라셀 내용이 이제 이런 어드밴스 머티리얼 나갔던 옵티컬 스페이서라고 하는 이런 TiO-X라는 물질을 가지고 옵티컬 스페이서 역할을 했던 걸 했고요. 이게 아마 2000번 정도 사이테이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갔던 게 이제 이런 사이언스에 나갔던 텐덤, 오게닉 텐덤 솔라셀, 이거는 뭐 올 솔루션 프로세스블 해가지고 꽤 그때 각광받았었고요.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지 올 솔루션 프로세스블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도 한 4,000번 정도 사이테이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갔던 게 2007년도 7월 달에 나갔던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갔던 에디티브, 아마 이게 폴리머 솔라셀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텐덤하고 여기 뭐죠? 여기 에디티브에 대한 내용은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태양전지를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보거나 채색할 때는 무조건 이런 에디티브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지금 4,000번 가까이 사이테이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두 개가 저를 좀 이제 좀 유명하게 뭐 좀 한다면 말할 수 있을, 이렇게 좀 시켜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교수되고 난 뒤에 이제 유니버시티 와가지고는 뭐 계속 유기 태양전지를 주로 했었고요. 이걸 이제 주로 합성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물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합성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뭐 이런 물질도 같이 개발하면서 뭐 이것저것 논문이 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이제 물리 쪽을, 즉 소자 쪽, 이게 디바이스 피직스 뭐 이쪽을 좀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소자에 대해서 좀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플라즈마 레조넌스 이펙트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어널시스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외도를 하면서 이제 퀀텀 닷 솔라셀, 이걸 막 신방님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드 설파이드라고 하는 뭐 퀀텀 닷 솔라셀 가지고 퀀텀 닷 가지고 논문 한 서너 개 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때쯤 퀀텀 닷 솔라셀이 좀 뜨려고 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폭탄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게, 이제 페rov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그냥 10% 나오더라. 10% 이상 무조건 나온다 하더라.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런 레드 설파이드를 버리고 페rov스카이트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 2014년부터 이제 믹스드 아마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믹스드 솔벤트를 가지고 뭐 엔지니어하거나 아니면은 A 사이트를, 즉 제 기억으로는 세슘을 처음 넣었던 논문 같은데 나노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했었고요. 그래도 제가 했던 게 이제 유기태양전지라든지 유기태양전지 미래를 못 버리고 이제 계속 들고 가다가 이제 페rov스카이트를 너무 깊이 못 들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태양전지로 뭐 이것저것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줄과 네이처에 나왔던 FAPBR3를 이용한 뭐 좀 고효율 태양전지에 좀 포커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랩은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팀과 이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유기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성할 수는 없지만 이런 페rov스카이트나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직접 합성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어널리시스 하는 팀이 이제 좀 이게 잘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서 좀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가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태양전지를 하는 이유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요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전 지구에 이제 가 있는 태양의 에너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테라와트, 뭐 이거 1000테라와트면은 펩타라 그러나요? 어쨌든 거의 100펩타와트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오고요. 이 중에서 뭐 이게 땅이 한 30% 정도가 뭐 이게 덮였다 생각하면은 이게 한 28 펩타와트 정도의 정말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아마 한 10
20테라와트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 30테라와트를 쓴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벌써 뭐 거의 100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어쨌든 이 정도 쓰고 있고요. 1000배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약 2% 정도만 이게 땅에다 깔고 약 10%만 되더라도 약 60테라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미 2050년도에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되는 게 나오고요. 한 5% 정도짜리 효율만 되더라도 뭐 2050년도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솔라셀은 연구돼야 되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듣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태양전지의 이제 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1940년도인가요? 벨랩에서 뭐 실리콘 가지고 이제 한 6% 정도짜리 실리콘 소라셀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뭐 뱅가드 2인가요? 뭐 그런 우주선에도 이제 실어가지고 보냈고 이런 것들이 하다가 이제 솔직히 그때 워낙 기름값이 싸가지고 이런 거를 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진짜 멀리 가는 우주선에나 쓸 수 있는 정도 정말 비싼 뭐 태양전지,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말하면 뭐 럭셔리카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아마 중간에 있을 건데 70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 즉 오일 쇼크가 딱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오일이 갑자기 뭐 10불밖에 안 하던 게 뭐 100불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너무 이게 그러니까 석유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띵필름 태양전지까지도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CIGS나 아니면은 뭐 카디움 토라이드, 뭐 컨텀다 등등 이게 뭐 조금 연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도에 이런 띵필름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 이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90년대 초반에 다이슨사 솔라셀이라는 게 염료가문 탄전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비슷한 시기에 오게닉 솔라셀, 그다음에 페rov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 두 개가 충분히 성숙하고 난 뒤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현재는 지금 솔직히 페rov스카이트 솔라셀이 아마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페rov스카이트 솔라셀이 못하는 걸 아마 또 이런 오게닉 솔라셀이나 다이슨사 솔라셀들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rov스카이트 솔라셀이 지금 각광받고 있다 했는데 이제 페rov스카이트가 무엇인지 아마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마 충분히 설명해 줘가지고 뭐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뭐 우랄 산맥에 있던 어떤 뭐 광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구스타프 로즈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견했고 이런 구조를 이거를 페롭스키라고 하는 뭐 스키 이름은 되게 러시아 사람 같죠. 이게 페롭스키라는 사람이 요거를 페롭스카이트 구조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페롭스카이트라고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 B, X, 뭐 3, 뭐 이런 거고요. X 대신 O가 들어가면 옥시즌이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같은 페롭스카이트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롭스카이트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아까 여기 벤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구의 80% 정도를 아마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 이상을 멘틀의 93%가 페롭스카이트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이 뭐 이게 그러니까 많은 그런 뭐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거대 자기 뭐 저항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뭐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또한 아마 이게 슈퍼컨덕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고온 초전도체뿐만 아니고 저온 초전도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물성을 보이는 초전도체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이제 뭐 퓨얼셀이나 배터리 등에도 이제 뭐 아이오닉 컨덕터로서도 사용됐고요. 주로 이 세 가지로 이제 많이 사용됐는데 2009년 이제 뭐 미야사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런 태양전지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또 태양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옵토레이션 소재로서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롭스카이트 시스템이라면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옥사이드 페롭스카이트하고 이제 할라이드 페롭스카이트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이런 옥사이드 페롭스카이트가 이제 주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서 근데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전부터 이제 이런 오게닉 메탈 뭐 하이브리드라고 또 합니다. 하이브리드
오게닉, 인오게닉 페rov스카이트라고 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태양전지가 개발되면서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보시면 이런 구조고요. 이제 뭐 옥타헤드럴 아니면 큐빅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이 A 사이트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게 이가 양이온이 하나, 죄송합니다. 음이온이 하나가 있고, 죄송합니다. 양이온입니다. 이게 케타이온하고 에나이온하고 저희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케타이온, 이가 케타이온, 즉 이가 양이온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꾸 아무튼요. 이게 양이온이 두 개 이게 있고요. 이가. 그 다음에 일가 음이온이 여기에 또 이렇게 뭐죠 팔각형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페rov스카이트의 구조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이제 굉장히 안정하려면은 이런 큐빅 구조를 가져야 된답니다. 이 큐빅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톨러런스 팩터라는 게 이렇게 각각의 원소의 이제 반지름 반경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톨러런스 팩터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0.75에서 1.1까지 되는데 0.75에서 약 0.8 정도, 89까지 뭐 테트라고나란 뭐 그런 페이지를 즉 결정구조를 가진다 그러고요. 한 0.9 정도에서 한 1 정도까지 굉장히 좀 작은 구조, 작은 범위지만 이럴 때 큐빅 구조를 가져가지고 가장 안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클 때는 오소롬빅한 뭐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어쨌든 이제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0.8에서 물론 이게 이제 큐빅은 아니지만 0.8에서 한 1 사이가 가장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rov스카이트가 이제 굉장히 좋다는 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마치 소금물을 그러니까 바닷물을 그냥 이게 뭐죠? 되게 그냥 부어놓으면은 소금이 나오듯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정 구조라서 아마 이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각광받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페rov스카이트의 어떤 피지컬한 이게 어떤 물성을 굉장히 쉽게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밴드갭도 앞에 있는 이게 양이온이나 아니면은 뒤에는 음이온을 뭐 교체만 해주면은 약 1.4에서 2.3, 솔직히 2.3은 작은 거, 이건 태양전지에 관한 건 대한 뭐 그런 밴드갭만 본 건데 조인창 교수님 하시는 뭐 LED 뭐 그쪽을 하면은 뭐 3일렉트론볼트 이상 굉장히 파란색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밴드갭 튜닝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굉장히 높은 흡광계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여기 적혀 있지만 약 10,0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은 두께의 페rov스카이트 막에서도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거의 20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되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저희들 뭐 페rov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500 나노미터 정도면 충분히 거의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또 굉장히 좋은 물성 중에 하나가 엑스톤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50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오게닉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0.3, 뭐 많게는 1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 되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엑스톤 바인딩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얘들 그러니까 그 유리 반도체 혼자만 가지고는 절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 높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도너하고 억셉터, 즉 전자를 땡겨올 수 있는 억셉터를 같이 줘야지만이 같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블렌딩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차지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페rov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약 50 밀리리터 볼트 정도보다 작은 바인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상온이 약 25ml 정도거든요. 26ml 볼트. 그러니까 약 상온에서도 이런 엑스톤이 만들어지면 바로 거의 쉽게 깨질 수 있어가지고 전자고 홀이 이제 자유롭게 이게
그러니까 뭐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물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솔루션 프로세스도 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일 겁니다. 뭐 더 계속 말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A 사이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처럼 X 사이트를 바꾸거나, 즉 이런 MAPBIC가 처음 만들어진 처음 뭐죠 적용된 소라스에 적용된 물질인데, 여기서 이 MA 메틸암모늄 대신 세슘 혹은 뭐 포름 아미디늄 혹은 뭐 다른 것들 막 시연하다 보면은 바꾸다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저기 또 밴드가 튜닝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크게 튜닝할 수 있는 거는 할라이드 물질을 이런 아이오딘에서 브로민에서 클로린으로 바뀌면은 굉장히 색깔이 또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밴드가 또 많이 바뀌어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이게 그러니까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밴드갭을 딱 집어가지고 조성만 바꾸면 되니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태양전지 플라스마이드 태양전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NIP 구조라고 해가지고 밑에 ETL, 플러스카이트, HTL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반대로 PIN 구조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르게 크게 조정한 나눈다면은 이렇게 매저 포러스한 구조가 있고 플래너한 구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높은 효율은 주로 이제 NIP 구조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PIN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유기탕전지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하시는 또 이거 저도 처음에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로 이제 NIP로 해가지고 효율을 뭐 25% 이상 뭐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죠 이게 태양전지의 좀 이게 워킹 프린서플을 보게 된다면은 빛이 이렇게 FTO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투명전 쪽으로 해가지고 빛이 들어야 된다면은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면서 이 전자와 홀이 이게 페어를 생성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엑시톤이라 그러고요. 이 엑시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밀리레트론 볼트 정도보다 작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이제 디소시션 됩니다. 그래서 대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 수송층을 지나서 FTO로 가고, 그다음에 홀이 이렇게 이제 저는 전공 수송층을 지나서 이렇게 뭐 좀 오픈식이 큰 메탈로 가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PIN도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쪽을 조금 이제 좀 이게 자랑하려고, 원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화연에서 이제 주로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 화연에서 가장 많이 기록 깨고 오셨던 석상희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2015년부터 오셔가지고 현재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장 높은 효율인 25.5%를 최근에 냈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여기 유니스트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좀 최근에 이것도 이제 나간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퀀텀 태양전지입니다. 퀀텀 태양전지인데, 그전에는 이제 주로 레드 설파이드 가지고 이게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제 테드 사이언트 그룹에서 주로 했던 주로 최고 효율 내서는 이때까지는 여기 이제 레드 설파이드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NRD에 대해서 뭐 이런 퀀텀닥, 프로스카이드 퀀텀닥 가지고도 이제 뭐 16점 몇 프로 내고, 최근에 저희 학교 장선현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약 18.1%,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9%짜리도 갖고 있는데 이게 논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홀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뭐 페로스카이트, 그다음에 퀀텀닥,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18.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기탕전지거든요.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저희 유니스트에서 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페로스카이트를 이용한 태양전지의 이제 뭐냐 이게 뭐죠 발전 방향, 발전 뭐 타임라인, 저 타임라인에 적었는데 발전됐던 걸 보면은
솔직히 이런 하이브리드 오게닉 이노게닉 페rov스카이트가 1970년도에 이제 처음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마 좀 페rov스카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불안정해요. 진짜 정말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소자 만들면 바로 죽고 하기 때문에 거의 쓸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90년대까지도 어떻게든 뭐 좀 이런 이것저것 좀 해보다가 거의 묵혀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토인 대학교였나요? 어쨌든 이 미야사카 교수가 이제 처음으로 염료가문 태양전지의 구조에서 즉 액체 전해질을 써가지고 이제 처음 만드는 게 한 3.8% 정도까지 내서 잭스에 아마 2009년도에 냈고요. 이 이후로 또 조용히 잠잠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걸 만들어 봤자 바로 죽거든요, 진짜. 특히 전해질이 액체일 때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또 두 개의 굉장히 정말 이정표적인 논문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박남기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뭐 네이처 자미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데 냈고요. 그다음에 스네이스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이제 사이언스에 거의 동시에 냈습니다. 그게 이제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은 고체 전해질, 즉 뭐 고체 전해질을 쓴 논문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페rov스카이트 가지고도 가능하구나 하는 뭐 그런 피저빌리티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석상희 교수님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높은 10%였는데 4%, 10%, 뭐 15%, 20%뭐 그냥 계속해서 이게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네이처, 뭐 사이언스, 네이처 머티리얼 등등을 찍어냈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논문들이 이제 나왔던 좀 약간 이정표적인 논문들을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런 미야사카 교수가 했던 이거 가지고 DSC의 구조 가지고 했던 게 이렇게 약 3.8%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3년간 아마 사이트는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걸 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 정도 지난, 12년 정도 지난 지금 이게 한 12,000번인가 서칭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 이후에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강남구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 그레츠 교수님하고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솔직히 제가 DSC라고 하는 그런 걸 창안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한 번씩 노벨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분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레츠라는 분이 노벨상 받는다면 이 분야에서. 그래서 박남희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기 있는 스파이로 에모타드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스파이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이 물질을 전해질 대신 하면서 9% 이상의 뭐 효율을 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이제 이게 좀 또 재밌는 게 이때 거의 동시에 나왔던 게 이 헨리 시네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그레체 교수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네이스 이 사람이 그레첼 교수방에서 포닥하고 있었거든요. 포닥하고 이제 옥스퍼드로 막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박남희 교수님한테 이거 빨리 내자, 빨리 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아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후사상 낸 게 사이언스 리포트였고요. 이게 가장 빨리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죠 프로세싱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한 분도 이 논문에 뭐 그냥 이거는 비공식적인데 이게 레퍼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두 논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리포트와 이 사이언스에 나오면서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0%짜리가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석상희 교수님 쪽,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석상희 박사님이었죠. 과연에 있었으니까. 그때 뭐 임상혁 박사님이나 지금은 뭐 고려대에 계시고 뭐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노준 교수도 고려대네. 고려대가 많네요.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지고 15%짜리를 뭐 이때가 12%였나 봅니다. 이때는. 아무튼 꽤 높은 효율의 논문을 냈고요. 석상희 교수님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했던 게 이제 저희도 한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들 10% 이상 넘는데 저희들은 한 8% 정도, 아니 6%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보통은 뭐 가마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8년 정도 전이니까 가마 감마 부틸 락톤이라는 물질혹은 아니면 DMF 가지고 보통 이제 녹인다고 알려졌어요. 뭐 보통은 그때는 정확한 레시피를 잘 안 알려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가끔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두 개 다 섞어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걸 저희들이 뭐 그때 간단하게 실험해가지고 이제 나노 스케일한 데 냈었습니다. 2014년, 3년에 냈는데 14년도에 아마 억셉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뭐 했는데 이제 저희 이런 또 소상인 교수님 쪽에서 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날 정도죠. 이제 여기는 저희는 6% 정도 겨우 냈는데 석사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처음 아마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솔벤트 엔지니어링이라 해가지고 엔타이 솔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이런 떠 있는 좀 이게 지저분한 것들 아니면 레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날려버리는 즉 톨루엔 같은 거를 넣지 톨루엔에다가 집어넣거나 톨루엔을 뿌려가지고 날려버리는 뭐 그런 엔타이 솔벤트 엔지니어링을 처음 도입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엔터솔벤트를 도입한 게 이 페rovskite 분야를 가장 붕업시킨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정도인데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탕진이뿐만 아니고 아마 LED에서도 아마 이거 충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 이게 되면서 아마 이게 2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아무튼 이거에 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학교로 석사 교수님이 이제 오셨고요. 나올 때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장 이제 큰 화두가 그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액티브 레이어의 그런 모폴로지 혹은 질을 그러니까 결정질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원 스텝으로 했던 방법이 있었고요. 뭐 투 스텝으로 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뭐 중간에 뭐 1.5 스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보통 엔타이 솔벤트가 얘들은 뭐 솔직히 좀 중간쯤 비슷한 건데 했을 때 이렇게 FGH가 보통 엔타이 솔벤트들이거든요. 엔타이 솔벤트 했을 때 가장 좋더라 하는 게 거의 뭐 그냥 확실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앞에 있던 이 앞에 있는 이런 솔벤트 엔지니어링이 아마 이런 페rovskite 태양전지의 가장 아마 이중표적인 이거를 붕업시킨 정말 중요한 논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뭐 한번 저희도 했던 거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세슘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세슘을 이제 A 사이트에다 도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좀 더 빨리 나간 게 아마 또 그레철 교수님 방에서도 또 나가긴 했던데 근데 저희들은 한번 다른데 2번 정도 이제 냈다가 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간 거는 조금 뭐 늦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도입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한 6% 정도 나왔던 게 이제 5, 6% 나왔던 게 세슘을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한 7%, 8%까지 나오더라 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1년 정도 헤매다가 이제 겨우 나노 에너지에 2014년도에 환사했고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한 지금 뭐 썩 좋은 효율도 아니지만 뭐 한 200번 정도 사이테이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고요. 또 A 사이트에 보면 이제 그레첼 교수님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는데 뭐 세션뿐만 아니고 뭐 루비디움 뭐 등등을 그냥 뭐 모든 A 사이트에 있는 큰 뭐라 그러죠 지금 N아이온들을 캣아이온들을 그러니까 양이온들을 그냥 막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게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놈은 안 들어가고 즉 결정 구조에 참여할 놈들은 참여하고 안 참여할 애들은 다 그냥 어차피 엔터솔벤트 다 날려버릴 거니까 다 집어넣어가지고 꽤 괜찮은 스테빌리티를 뭐 효율도 나쁘지 않았지만 스테빌리티를 갖는다 하는 것들을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약간 이렇게 막 진짜 복잡한 A 사이트를 넣는 게 좀 한참 이제 또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뭐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나 뭐 ES 등등의 이렇게 진짜 복잡한 A 사이트 엔지니어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처음에 페rovskite가 이제 붕업되기 전에 붕업 거의 됐었죠 그때도 될 때까지 이제 큰 중요한 이정표적인
논문들이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논문 아니 이게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아니면 스텝을 높이느냐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rovskite 자체의 뭐라 그러죠? 저기 결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또 잘 키워내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 페rovskite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거의 솔트에 가깝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패시베이션 해가지고 수분에 좀 덜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패시베이션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고 뭐 ETL하고 사이에서의 뭐 패시베이션도 좀 연구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HTL을 또 바꾸면은 특히 도펀트가 들어왔을 때 스테빌리티나 이런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도펀트가 없는 뭐 그런 것들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스파이로 이게 단분자를 다른 걸 조금 바꿔보는 뭐 등등의 일들이 또 많이 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요즘 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ETL 쪽, 즉 이런 바텀 일렉트로드 바로 위에 있는 ETL에서 전자를 잘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ETL에 대한 연구도 요즘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씩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저희 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생각인데요. 처음에 이제 HTL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로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 들어가는 어떤 도펀트나 아니면은 뭐 TFSI 등등의 도펀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뭐 이게 리버스하고 포워드의 그런 바이어스 스캔할 때 조금 이렇게 시스테시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 완벽하게 뭐 시스테시스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뒤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아이비 커브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도펀트가 없는 게 가장 가장 아이디어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누구죠? 서상 선생님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화연의 이제 그 센터를 이제 가장 이제 이끌고 있던 수상원 박사 팀에서 이거를 그냥 그 전에는 피사치트라고 하는 물질은 단지 유기태양전지 그룹에서도 거의 잊혀진 물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 3% 이상, 거의 4, 5% 이상 나오지가 않는 물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굉장히 과감하게 딱 도입해가지고 도펀트 프리한 그런 HDL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워 닦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네로우 밴드계 할라이드 페rovskite와 여기는 와이드 밴드계 이 같은 경우는 투리 물질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더블 레이어드 할라이드 페rovskite 구조, 즉 네로우 와이드 한 구조를 만들 때 이런 피사지티 가지고 잘 나오더라 하는 거를 이제 내 가지고 제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물질이 다 알고 있는 물질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셀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처에 이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좀 쇼킹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과에 있는 양찬덕 교수 랩에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로 물질을 주로 이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파이로 물질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제가 보기 간단한데 물론 이제 처음 도입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고심했겠죠. 이런 플로린을 여기 오소 자리와 메타 자리에다가 도입해 보면은 이런 플로린이 보통 이제 테프론 같은 경우는 얘들이 굉장히 소수성을 가지니까 테프론 같은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소수성을 가져서 뭐 수분의 침투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파이더에 비해서 이런 이게 메타인가 보네요. 이게 메타 자리, 오소 자리, 뭐 이런 걸 했을 때 특히 메타일 때,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플로린이 도입됐을 때 굉장히 높은 효율과 안정한 걸 보이더라.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뭐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무슨
무슨각? 예. 저기, 예. 접촉각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충분히 컨셉이 맞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이제 그 HTL 그 바로 밑에를 보면은 이제 이 페롭스카이트하고 이런 HTL 두 사이에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페롭스카이트를 잘 위에다 패시브션 해야지 더 이상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PEAI 죄송합니다. 이게 페닐렌, 에틸렌, 아민, 아이오딘을 여기다가 처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짝 덮으니까 패시베이션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라이프 타임도 길어지고 뭐 이게 피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트랩 보통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텐시티 디펜던스한 DOC를 보게 되면은 이게 1에 가까우면은 1 kbt에 가까우면은 이게 트랩 어시스턴트 리커멘션이 좀 작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고 이게 크면 클수록 좀 트랩 어시스턴트 트랩 어시스티드 트랩 아니 죄송합니다. 트랩 어시스티드 리커멘션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트랩이 많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줄였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페롭스카이트 위에 있는 즉 HTL층과 맞닿는 층을 뭐 엔지니어링하는 것들을 이제 뭐 이런 징비유 랩에서 이제 이걸 처음 또 해가지고 네이처 포텐스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비유 랩에서 했던 또 굉장히 또 좋은 일은 티녹사이드라는 물질을 거의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높은 효율을 냈어요. 중간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 아마 23.3%인가요? 그걸 내가지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런 페롭스카이트 쪽 이게 레코드를 찍은 게 징비유 그룹인데 그때가 이 티녹사이드를 처음 써가지고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페롭스카이트 위에다가 이런 옥틸 암모늄을 다시 또 처리하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한 이 결정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잘 패시베이션 한다는 것을 이제 석상희 교수님 쪽에서 뭐 냈었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잘 안 뭉치면서 너무 딱딱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떨어뜨리지도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 스텝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뭐 보여주는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ETL 쪽 물론 뭐 다른 중간에 이제 페로스카이트 층 안에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ETL을 또 잘 패시베이션 하면은 좋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게 최근에 이제 김건석 박사님과 이제 김기환 교수 경상대 최근에 간 이제 저희 방 출신인데요. 김건석 박사님은 지금 예기연에 울산 분원에 이제 계시는 센터장님이시고 두 분이서 이제 이런 보통 TiO2에다 TiO2 메조프로스한 TiO2만 하게 되면은 물론 뭐 24%까지는 아마 메조프로스한 TiO2까지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뭐 티녹사이드든 뭔가 좀 패시비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조포러스한 TiO2보다 좀 더 호모가 아니고 컨두치 밴드를 좀 낮추면서 잘 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리튬 도핑을 하는 방법이 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리튬 도핑 중에서도 이제 리튬 카보네이트를 위에다가 처리했을 때 가장 이런 컨두치 밴드가 낮아지면서 이제 전자가 잘 흘러나갈 수 있게 뭐 도와준다는 뭐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뭐 다른 다양한 뭐 임피던스나 아니면은 라이프 타임 그 다음에 트랩 필드 트랩을 필드 시키는 그런 전압도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더 빨리 그런 트랩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트랩이 더 없는 그런 ETL을 만들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올해 초에 아마 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TL을 또 패시베이션 하는 방법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스테이블한 뭐 이렇게 태양전지가 만들어지더라.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로스카이트 그 자체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페로스카이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페로스카이트 자체를 얼마나 잘 패시피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한 안정성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티브라고 하는, 즉 아주 작은 어떤 A 사이트에 들어갈 만한 거를 이제 들어갔다가 아마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거의 이게 결정에는 참여 못하니까요, 보통. 그래서 꼭 촉매 같은 역할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걸 아마 석상 교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보시면 나중에 몇 개 더 나올 건데, 그냥 한번 집어넣고 사이언스 하나 집어넣고 네이처 뭐 에너지 또 하나 넣고 또 네이처 이번에 또 나오고 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메틸렌 다이 암모늄인가 뭐 이거하고 이제 이걸 클로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여기다가 뭐죠, 이게 FAPBIS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면은 굉장히 뭐죠, 원래 있던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로 잘 뭐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가장 완벽한 뭐 포메이션을 가지더라 하는 걸 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트랩 필드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집어넣으면은 뭐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전자 홀이 트랩 되지 않고 잘 흘러나가더라 하나도 보여주셨고요. 그뿐만 아니고 뭐이 작업이 큰 차이 안 나지만 워낙 컨트롤 잘 만드시니까 타겟 이렇게 뭔가 좀 잘 처리하면은 훨씬 더 촘촘하고 큰 결정들도 만들더라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효율과 안정성도 보인다는 걸 보이셨고요. 이런 에디티브를 가지고 또 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메틸렌 다이 암모늄인데, 이 다음 것도 거의 비슷한 놈입니다. 이거는 이소프로필 암모늄이라고 하는 또 에디티브를 하나 또 집어넣어 보면은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FAPBI3를 만들 때 이런 이소프로필 암모늄 클로라이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CL이라는 거기 같이 사이즈고 솔트 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했을 때 이 알파 페이지의 이런 페rovskite 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얘들이 너무너무 스테이블하더라 하는 것들을 뭐 보여주는 뭐 일입니다. 그리고 뭐 트래필드도 잘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다 이것도 비슷한데 좀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좋은 페rovskite를 잘 만들어내더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이것도 네이처 에너지 뭐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시간이 가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스테이블한, 즉 최초의 효율보다도 좋은 뭐 효율을 계속 거의 2000시간이면 솔직히 거의 2달 정도를 계속 오퍼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쪼이는 건데 이렇게까지 높은 스테빌리티를 보여주는 솔직히 뭐냐 이게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이소프로필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들이 조금 가서 이게 조금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잘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뭐 이렇게 좋은 스테빌리티를 보이더라 하는 걸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또 최근에 아마 올해 봄에인가 여름에 나왔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게 이제 아까 또 ETL을 아까 좀 계속 좀 앞에서 보여드린 했습니다만, ETL도 굉장히 연구되고 있는 게 틴옥사이드도 이제 당연히 하고 있는데, 틴옥사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했어요. 그냥 틴옥사이드를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게 나노 파티클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 서상이 아니 죄송합니다. 서장원 지금 서장원 교수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명화공인가요? 어쨌든 화공과에 와 계신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올해 초에 한번 나간 거라고 했는데 3월 달인가 케미칼 베스트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틴옥사이드를 FTO라는 굉장히 좀 러프한, 굉장히 그러니까 러프가 굉장히 큰데 러프한 곳에 굉장히 잘 도포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더라는 것을 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LGT라고 하는 HTL을 쓴 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진짜 정말 단순한 거를 이게 조금
이게 뭐죠? 이게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그냥 이게 덕지덕지 붙이거나 아니면은 티아우트 위에 붙이거나 이제 깔거나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접근했던 것 같은데, 서장훈 교수님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진짜 이게 FTO 전면에 잘 이게 틴옥사이드를 잘 도포하면은 좋아진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 뭐 해준 뭐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뭐 네이처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네이처 나왔고 이게 아마 표지 논문으로 제가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아까 이런 완벽하게 잘 도포하게 되면은 효율도 24% 이상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제가 이게 아마 2020년도인가 NIL 차트에 나왔던 이게 됐던 그 24.2%인가 하는 그런 아마 논문이었던 게 기록으로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저도 놀라웠던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EQE 즉 이 물질 가지고 소라셀이 아닌 LED처럼 구동해 보니까 20% 이상의 효율을 내는 진짜 이것도 대단한 결과를 냈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ETL이나 HTL만 잘 깔아도 뭐 네이처 잘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좀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좋은 영감을 줬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ETL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마 이게 포러스한, 즉 메조포러스한 뭐 이게 티아우트나 아니면은 10% 2010년도에는 이게 AL2O3도 뭐 포러스하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메조포러스 티아우트하고 이제 틴옥사이드하고 두 개를 같이 썼다가 요즘은 얼마 전에 이제 서장훈 교수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이런 케미칼 베스 데포지션 가지고 틴 옥사이드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잘 나온다는 걸로 이제 돼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FA P/3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심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루비디움 등등 굉장히 많은 이게 A 사이트 엔지니어링도 하긴 했지만 FA P/3로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원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나왔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사이트에 이제 포름아미디늄을 이제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메틸암모늄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아이오딘으로 써서 2015년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아까 말씀드린 알칼리 메탈도 도입해보고 뭐 해봐 어떻게든 뭐 제가 보기엔 너무 쓰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하다가 브롬도 썼는데 브롬은 뭐 밴드갭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MA를 좀 집어넣고 브롬을 조금 집어넣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이것도 석상형 선생님 쪽에서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다가 이제 2018년도를 지나면서는 아예 FA PBI3에 거의 포커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이유가 이런 SQ 쇼클리 퀘이저 리미트에서 이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다는 게 보통 1.2에서 1.4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꽤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NA PBI3 같은 경우는 한 1.6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FA PBI3는 그나마 이제 1.4 정도로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효율이 좋다고 이제 좀 많이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A 사이트보다는 이런 레드를 뭐 틴으로 조금 뭐 바꾸거나 해가지고 좀 더 1.2나 1.1까지도 줄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로 가장 높은 효율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FA PBI3 여기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VOC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커런트가 많이 차이 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MA 같은 경우는 메틸아모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CH3하고 NH3로 좀 잘 분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이런 FA 그러니까 포름아미디늄은 이제 그냥 스테이블하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안정성 같은 경우도 좀 더 그나마 FA가 좀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고 또한 디퓨즈 렌스가 훨씬 더 큰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이건 라이프 타임 가지고
알게 되는데 라이프타임이 거의 10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가더라도 트랩되지 않고 이제 갈 수 있어서 FA PBS를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페이지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고요. 특히 알파 페이지로 잘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주로 이런 PBI2하고 FAI를 보통 섞어가지고 그냥 이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코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통 쓰고 이게 코팅하고 난 뒤에 뭐 엔타이 솔벤트 처리하면 그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결정화를 한번 만들고 얘를 결정해서 끄집어낸 결정을 다시 잘 깨서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효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결정지를 만들고 난 뒤에 좀 파우더를 부셔서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를 뭐 이런 위에 있는 이런 논문 저희들 건 아닌데 뭐 위에서도 잘 뭐 라이프타임 훨씬 커진다는 것도 나와 있어서 해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게 이제 2019년도에 이것도 이제 김동석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뭐 MAC라고 하는 물질을 같이 아까 말씀드린 FA PBI3라는 그런 파우더에다가 이런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한 40, 이게 당량이라 해야 되나요? 뭐 집어넣으니까 물론 10부터 쭉 많이 섞어봤지만 무려 40씩이나 40에 넣어가지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저희들이 그냥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MACL을 넣는 거를 이제 뭐 저희들은 항상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예 프리스테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PBI2 픽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델타 페이지가 한 번씩 보이거든요. 알파 페이지는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MACL을 조금씩 집어넣을수록 이런 당연히 뭐 델타 페이지는 줄어들고 이렇게 있는 PBI2도 거의 사라지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40일 때는 뭐 거의 확실하게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딜링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샤프한 뭐 알파 페이지만 즉 FA PBI3 핀만 나온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뭐 40일 때가 희한하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을 넣었을 때 얘들이 잘 되게 결정지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다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얘들이. PL도 마찬가지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얘들이 해보면은 이런 MACL이 이제 그런 필름안에 들어있을 때 이런 어떤 포메이션 에지를 좀 더 낮춰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TFT 캘큘레이션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MA가 있을 것과 이제 이런 중간 안에 있는 뭐 이런 다이폴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잘 패킹이 된다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이런 캘큘레이션, 저희들 한 게 아니고 이제 DFT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저희 학교 곽상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서 이게 뭐 그냥 지금도 이 논문이 솔직히 지금 2년이 딱 2년 됐는데 아마 600번 이상 아마 세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넣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A, B, X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A 사이트를 진짜 많이 사람들이 바꿔봤고요. 또 이제 B도 이제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뭐 친환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친으로 바꾸거나 뭐 전문으로 바꾸거나 하면서 B도 바꾸긴 하는데 X 사이트를 바꾸는 거는 그냥 뭐 CL에서 아니 뭐저 아이오딘에서 뭐 CL로 바꾸거나 아니면 브로민 바꾸고 CL은 솔직히 좀 너무 버디가 커지기 때문에 브로민 조금 집어넣거나 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뭐 SCN이라고 하는 이런 놈을 쓰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막 봤을 때 가장 크기도 적당하고 한 게 어떤가 싶었을 때 이제 이런 포메이트가 어떨까? X 사이트 대신 들어가면은 얘들이 차고 들어 이 X 뭐죠? 이게 아이오딘 대신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죠? 좀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이걸 했었습니다. 2019년이었고요. 이게 2018년부터 저희들이 이걸 좀 해서 그 전부터 조금씩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엑스사이트를 바꾸면 어떨까 했고, 그 다음에 이때 2019년 초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뭐 리뷰 비슷하게 처음에 리뷰를 썼다가 그 당시에 그런 엑스사이트를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의 논문 수가 한 2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미니 리뷰를 하겠다니까 거기 있는 에디터들이 레퍼런스 20개밖에 안 되는 미니 리뷰가 어디 있느냐 가지고 리서치 뉴스로 그때 저희들이 뭐 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포메이트에 대한 거 좀 관심 가졌고 그 전부터도 관심 가졌고 어떻게든 이 포메이트를 한번 넣어보면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것도 물론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크기가 제 기억으로는 포메이트가 가장 아이오딘이나 브로듐하고 크기가 차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넣으면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할라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 할라이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SCM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포메이트나 아니면 다른 슈도 할라이드를 좀 해보면 좋겠다. 뭔가 좀 엔지니어링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했더니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얘들이 완전히 아이오딘하고 이제 익스체인지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또 이게 계산기가도 나왔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솔리드 NMR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뭐 완전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게 그냥 포메이트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옆에 주변에 좀 붙어 있는 즉 패시베이션, 할라이드 패시베이션 한다고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할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익스체인지 되면서 결정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결정질이 밖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표면에 있는 그런 디펙트들을, 할라이드 디펙트들을 잘 패시베이션 한다고 저희들이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스톨리드 NMR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포메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게 뭐죠,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게 크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커가지고 훨씬 더 잘 안정한, 이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패시베이션 되면은 그냥 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계산 값으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PIM 이제 보통 NIP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PIM 말고 NIP 스트럭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서티 받은 게 25.2% 정도로 서티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랩에서 가장 좋은 거는 25.6%까지 뭐 나왔었는데 뭐 이까지는 뭐 나왔다고 뭐 그때 그러니까 되게 또 언론 홍보할 때는 좀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한 1.18, 1.19 비슷하게 되지만 잘 만들면 1.21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말 거의 뭐죠, 셀티컬 리미트까지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VOC까지도 뭐 그림할 수 있는 게 이런 할라이드 패시베이션에 의한 뭐 그런 효과이지 않았을까 하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EQEL, 아까 수상원 교수 쪽이 21%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까지 안 되는데 11%, 10%까지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올 때 이제 그냥 좀 걱정했던 게 솔직히 이런 포매트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가 냈다고 그때 저희들이 들었었거든요. 딱 보면 저희들 딱 나오자마자 이런 사이언스 쪽에 여기 사이언스인데 여기도 포매트 대한 게 나왔고요. 여기서 사이언스 어드밴스에도 거의 비슷한 저희들하고 비슷한 내용의 맥락에 이제 그런 일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한 몇 달만 뒤져서 저희들이 아마 네이처는 물론 아마 ES 정도도 못 나갔을지도 몰랐는데 운 좋게 잘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앞에부터 이제 계속 뭐 페rovskite가 얼마나 좋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방에서 했던 거는 이런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에디티브로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결정질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거에다가 이런 슈달라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 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굉장히 안정해지더라 뭐 하는 일들을 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주로 이제 이런 정재기 박사가 이제 할라이드 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기환 교수가 아까 이제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계속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도움 많이 주신 분이 아까 김동석 박사님이 이제 키엘에서 하시는데 지금도 같이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게 페rovskite 솔라셀과 LED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윤영진 박사, 서범석 학생, 신윤섭 학생 등등, 그다음에 저희 방 학생인데 좀 더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사진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찍은 건데, 네, 펀드는 뭐 이런 거 정도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길겠죠? 죄송합니다. 채팅창으로 확인해 주시는데 네, 네. 이게 그거죠. 슈퍼라이드 때 2%하고 4% 내는 거죠? 맞나요? 잠깐만. 타임을 피해서 타임 도핑들 값에 대한 피해를 물어보고 있네요. 아까 타임리들 피해를 보여주신 거에서 네. 대비 2% 도핑과 4% 도핑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사이에선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LED 램프 안정성 테스트에서 레퍼런스는 100시간 정도에서 급격한 디그라데이션이 있는데 타겟셀은 그게 없어서 왜 물리적으로 왜 그런지 이거 추후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2%짜리가 어디 있죠? 녹음 작가요? 네. 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예. 레퍼런스가 왜 더 안 좋은지 맞나요? 시간에서 뭐 이렇게 급격한 디그라데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네. 왜 그 차이 유무는 물리적으로 왜 그런지 그걸 듣고 있네요.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게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게 아직 페rov스카이트가 굉장히 불안정한 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상온에 놔두면은 이게 알파 페이지가 그냥 델타 페이지로 가버립니다. 특히 FA, PBRC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안정한 게 솔직히 좀 신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보통 10시간 정도면 보통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간하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패시베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 또 조금 다른 조건으로 하면은 이게 레퍼런스라도 이게 더 빨리 확 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100시간이 이게 크리티컬한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신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뭐 버진로스라고 그러죠. 버진로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초창기에 좀 줄어드는 뭐 그런 거는 어떤 셀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뭐 실리콘도 아마 높아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는데 보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이번에 다가 질문하신 학생이 한번 그거 풀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괜찮으시면은 첫 번째 게 그 2%가 어떤 거죠?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영현 학생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스파. 그 다른 질문은 네. 그 태양전지 효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ABX3 결정 구조인데 결정을 키운다는 게 ABX3로 구성된 결정 하나의 구조를 키운다는 건지 아니면 양이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 크기를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결정 구조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완벽하보다는 어쨌든 그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느냐, 즉 정확한 시밀 크리스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게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태양전지 효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신 안에는 완벽하겠죠. 근데 밖에는 약간의 디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댕글링 본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디펙트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디펙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rov스카이트 위에를 뭐 패시베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에디티브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이제 뭐죠 패시베이션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런 팬칭 자리가 많으면은 뭐
펀치 같은 것도 빨리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트랩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패시베이션 하면은 PL이 커지고 뭐 라이프타임도 늘어나는 걸 보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논문 보실 때 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은 거기다가 뭐 PL 이렇게 라이프타임 같은 거 PL 커진다 작아진다 보여드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N아이온이 뭐 커지고 작아지고보다는 그 N아이온까지 다 포함된 전체 이 스트럭처가 계속 이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 보고 커진다고 보셔야 되죠. 됐을까요? 아까 그 2%가 뭐였죠? 잘 모르겠다. 그거는 저도 어디 페이지에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영애 학생 혹시 스페시파이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다른 학생도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이건 논문, 이거 제 논문인 것 같아요. 제 논문. 이제 논문을 읽어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발표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제 메시지입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뭐 솔직히 2%, 4%, 그다음에 솔직히 10%, 20%까지 해봤었어요. 근데 20%까지 하니까 어차피 얘들은 이게 결정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결정 그 구조에는. 그렇기 때문에 20%라도 큰 뭐 도움 안 되고요. 그리고 4% 하니까 얘 자체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뭐죠? 저기 결정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크게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저희들이 한 2%만 넣어주면은 에디티브처럼 이제 잘 패시브션 하더라 해서 저희들이 2%를 포커싱한 것 같아요. 4%도 여기까지 뭐 조금 뭐죠? 저기 레지드로 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한 네. 통일스 쓰셨을 때 애초에 섞어서 쓰셨죠? 네. 포스트 트리트먼트 하시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파우더를 만든 다음에 다시 스프링 코팅 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요. 네. 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재결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포메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 재결정을 다시 스프링 코팅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디폴트고요. 여기다가 NaCl 집어넣고 뭐 이게 포메이트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섞어가지고 코팅하면 됩니다. 그 안티솔벤트 드리핑도 포함되는 하죠. 그건 또 따로 또 해야지 또. 그럼 이 재결정 유무에 따라서 안티솔벤트 드리핑 공정이 많이 바뀌나요? 그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톨루엔이나 뭐 어떤 경우는 뭐 클로르 벤젠도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많이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해볼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파우더를 만들어 가지고, 파우더 만드는 거는 그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만들어 가지고 얘들을 정말 예쁘게 잘 걷어들여서 그걸 잘 이게 믹스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솔벤트 잘 그걸 녹여 가지고 쓰면은 효율이 적어도 보통 제가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좀 같이 좀 배우자고 하는데 오면은 12, 3%밖에 안 나온다 하면 15%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가면 22, 3%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다시 재결정해가지고 만들고 MACL까지 넣어가지고. 네. 저기는 밖에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김재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